양준혁 선수의 프로 마지막 타석입니다. 식을 할 것인지. 투볼로 스트라이크 3구 맞습니다. 제 3구 2루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양준혁. 네, 결국 오늘은 푸른 피 양준혁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준혁은 대구 상고를 졸업하고 영남대에 진학합니다. 1992년 1차 지명 선수를 고민하던 삼성 라이온즈는 좌완 파이어볼러 김태환과 영남대 에이스 양준혁 중 김태환 선수를 선택하고 양준혁에게 다음 해인 1993년 1차 지명을 약속합니다. 오비베어스는 최대 5억을 제시했으나 포기. 쌍방울 레이더스는 양준혁을 2차 2번으로 지명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양준혁은 상무 입대를 선택하고 쌍방울 레이더스는 2차 지명권을 날리게 됩니다. 1993년 양준혁은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으로 입단합니다. 낭만의 시대였기에 가능했지만 이는 KBO 드래프트 제도를 무시한 행위긴 했습니다. 이후 2차 지명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첫해 양준혁은 신인상과 타격왕을 석권하고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모두 1위, 홈런과 타점은 2위를 기록하여 신인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MVP와 신인상 동시 수상은 지나치다는 인식이 강했고 1993년 MVP는 김성래에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MVP와 신인왕을 모두 수상한 선수는 2006년 류현진 선수가 유일합니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첫 두 자릿수 도루와 타점왕을 차지. 1995년은 20홈런 84타점, 1996년은 생애 첫 20-20 클럽을 달성하며 KBO의 대표 오타 준족으로 자리매김합니다. 1998년까지 양준혁은 3차례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인정받습니다. 1998년 양준혁은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2년간 60세이브를 달성한 임창용 선수와 곽태진 선수, 황두성 선수, 양준혁 선수, 그리고 현금 20억을 맞바꾼 역대급 트레이드였습니다. 우승을 위해 마무리 투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삼성 라이온즈와 IMF로 인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해태 타이거즈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는 트레이드였지만 양준혁은 이 트레이드에 크게 반발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서 야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양준혁. 에테로의 트레이드를 전면 거부하고 미국행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1월 미국으로 떠나 마이너리그나 교육리그에 참가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1년간 한국을 떠나 재충전의 시간. 이후 손혁 선수가 해태로 트레이드 되면서 은퇴 선언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해태의 열약한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응용 감독이 1년 후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결국 해태로 복귀한 양준혁은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하며 9월 아시안 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로도 발탁되어 시드니 올림픽 본선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드니 올림픽 3, 4위 전에는 구대성 선수가 154구 안투승을 거두며 대한민국은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1999 시즌 종료 후 양준혁은 선수협 결성을 시도합니다. 삼성에서 해태로 트레이드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쌍방울 최태원 선수, 롯데 박정태 선수, 한화 송진우 선수 등 8개 팀의 주장들이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선수협을 만드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 차이, 구단 측과의 협력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선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 1월 21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비밀리에 열립니다. 390명의 선수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밀임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강병규 선수가 두산 선수들을 이끌고 입장하며 총회가 시작됩니다. 한편 김기태 선수는 삼성 선수들을 데리고 퇴장하고 류지현 선수도 뒤따라 LG 선수단을 데리고 철수하고 남은 75명으로 진행된 첫 총회에서 송진호가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이에 KBO는 참여 선수 75명 전원을 자유계약 선수로 방출하기로 결의합니다. 지난 1988년 선수의 결성 시도가 있었을 때 고액 연봉자들의 돈 욕심이라는 대중들의 비판으로 무산되었고 이에 KBO는 선제적으로 자유계약 방출을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론이 KBO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KBO 총재의 발언으로 여론은 선수협으로 돌아섭니다. 이후 SK 와이번즈가 창립을 위해 자유계약 선수들에게 접근하게 되고
KBO는 75명의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2000년 초 선수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됩니다. 2000년 3월 양준혁은 또다시 LG 트윈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선수협 활동으로 시즌 준비가 부진했음에도 3할 1푼 3리 15홈런 92타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시즌 종료 후 선수협 결성을 다시 주도하던 양준혁은 또다시 KBO로부터 자유계약 방출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1년 정치권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선수협과 KBO 간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방출되었던 양준혁은 방출 조치가 철회되며 구단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선수들의 타율 홈런 등 성적에만 관심이 갔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KBO의 뒷이야기가 더 재밌으시더군요. 2001년 시즌 양준혁은 3할 오픈 홀이 14홈런 92타점을 기록, 타격왕과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더불어 2001 시즌 종료 이후 FA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선수협 사태 등의 문제로 좋은 성적에도 FA 미아가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8개 구단에서 양준혁 영입을 안 하기로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양준혁은 메이저리그를 고민하며 해외 구단에 본인의 영상과 성적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뉴욕 매치는 양준혁의 출루 능력을 높게 평가. 양준혁과 실제로 계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김응용 감독이 양준혁 영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고 4년에 23억 2천만 원의 마이너스 옵션 6억 플러스 옵션 4억, 다소 특이한 조건으로 4년 만에 친정팀인 삼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02 시즌 양준혁은 10년 만에 타율 3할 달성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5할이라는 경이로운 타율을 기록하며 양준혁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달성합니다. 7번의 한국 시리즈 준우승 끝에 우승을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또한 이때 양준혁의 트레이드 마크인 만세타법이 탄생합니다. 성적 부진으로 타격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시도한 결과였습니다. 2003 시즌 이승엽 선수, 마혜영 선수와 이마양 트리오를 결성. 3명의 타자는 127홈런 359타점을 합작합니다. 2004 시즌에는 외야수에서 1루수로 포지션을 변경. 28홈런 103타점을 기록하며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2005 시즌에 양준혁은 통산 2번째 우승을 달성하고 시즌 종료 후 삼성과 2년간 최대 15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6 시즌과 2007 시즌 양준혁은 2년 연속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특히 2007 시즌은 양준혁과 한국 프로야구의 특별한 해였는데 KBO 창단 이래 최초로 2000안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1, 2차이로 3할 3푼 8리를 달성한 이영곤 선수에게 타격왕을 내주지만 촉구의 배트 스피드 반응이 느려지는 30대 후반의 선수가 타격왕을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008 시즌은 16년 연속 3자릿수 안타에 성공. 2009 시즌은 4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할 3푼 1리의 타율과 11홈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월 9일 양준혁은 341호 홈런을 통해 KBO 최다 홈런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왼쪽 종아리 부상을 당하며 시즌을 일찍 마감하게 되고 2010 시즌을 끝으로 양준혁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SK의 김성근 감독이 영입 의사를 밝혔으나 양준혁은 대구에서의 은퇴를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2010년 9월 19일 양준혁의 은퇴 경기가 열립니다. 예매 서버는 1분 만에 터졌고 현장 예매분 3,000장을 위해 팬들은 오전부터 경기 시작 전까지 텐트를 치며 대기합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양준혁은 김광현에게 3연 타석 삼진을 당합니다. 조수랑 넘어 바깥쪽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마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석 마무리로 등판한 정인범 선수와의 맞대결. 자, 이건 승패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투구를 통해 예우하는 SK 투수들의 모습도 멋있었고 마지막 타석 2루 땅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던 양준혁 선수의 모습은 그의 야구 인생을 대변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화려한 안타나 홈런보다 내야 땅볼이 나왔기에 어떤 타구에도 1루로 열심히 뛰어가던 양준혁 선수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영화 머니볼과 드라마 스토브리그로 세이브 매트릭스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생소한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가령 타자를 평가하던 지표 중 가장 중요했던 타율의 경우 본래 똑같은 출루 아니야?
안타와 이루타는 의미가 다른데 타율로는 동일하게 인정되네? 이럴 류의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한 중요한 지표 중 타점의 경우 어떤 타자가 안타는 많이 치지만 상황적으로 주자가 없어 타점을 못 내는 경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지? 여러 지표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어떤 스탯이 선수의 실질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지표입니다. 양준혁의 경우 물론 전통적인 지표들도 분명 굉장했습니다. 3할을 넘는 타율과 20개 이상의 홈런 100개 이상의 타점을 매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꾸준함과 별개로 1인자의 이미지는 다른 타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대의 이종법 선수, 이승엽 선수, 이대호 선수가 너무나도 건재했기 때문이죠. 아마 그의 커리어에서 MVP 수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권위를 방증하는 듯합니다. 대체 가능한 평균 수준의 선수에 비해 팀 승리에 얼마나 더 기여했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인 WAR의 경우 양준혁은 통산 91.06으로 현재까지도 KBO 역대 타자 1위입니다. 20년 동안 한 시즌 평균 4.5승 수준의 기여를 꾸준히 쌓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시즌 WAR이 6을 넘기면 리그 MVP급으로 평가받습니다. 1996년엔 타율 3할 4푼 6리 홈런 28개의 커리어 최고 WAR 9.78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MVP는 구대성 선수에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야구에서 선수의 조정 득점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리그 평균을 100으로 기준 삼아 해당 선수가 평균 대비 얼마나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인 WRC의 경우 양준혁은 165.4로 3000타석 이상 타자 가운데 역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자욱 선수의 커리어 하이였던 2024 시즌 33홈런 115타점 OPS 1.045의 성적은 WRC 160으로 양준혁의 평균 WRC에 밑도는 성적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구자욱 선수의 성적과는 별개로 양준혁 선수의 미친 타격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준혁은 통산 출루율은 0.41, 통산 OPS는 0.950을 기록. 출루율이 높아서 이닝을 이어 추고장, 타율이 높아서 한번 맞으면 주자가 몽땅 들어오는 말이 안 되는 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양준혁 선수의 야구 인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기에 첫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선수의 일대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선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